사화 할리우드가 배운 김치의 법칙. 미국 식품 시장.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입니다. 2023년 기준 미국인들이 1년 동안 소비하는 식품의 총액은 약 1조 6천억 달러에 달하죠. 그중 아시아 음식이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8%였습니다. 중국 음식이 5%, 일본 음식이 2%, 그리고 한국 음식은 1%도 안 됐어요. 하지만 2025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한국 음식, 특히 김치의 수출량이 전년 대비 300% 증가했죠. 월마트와 코스트코 같은 대형마트에서 김치 코너가 생겼고, 미슐랭 레스토랑에서도 김치를 활용한 요리가 등장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한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다. 하나의 문화 코드이자 마케팅 전략이다. 하지만 불과 1년 전만 해도 한 여성은 김치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맵고 냄새나는 음식. 미국 시장에서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그녀의 이름은 에이미 클락슨, 미국 최고의 식품 마케팅 전문가였죠. 그런데 그녀가 한국에 온 후 모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녀는 발표 무대에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에이미 클락슨입니다. 미국 식품 마케팅계의 베테랑이죠. 20년간 수많은 브랜드를 성공시켰어요. 코카콜라, 맥도날드, 스타벅스. 제 손을 거친 캠페인들은 모두 성공했습니다. 저는 제 감각을 믿었고 제 판단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겼습니다. 에이미, K-푸드 브랜드 컨설팅 좀 해줘요. K-푸드요? 그게 뭔데요? 한국 음식이요. 요즘 대세거든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대세? 말도 안 돼. 하지만 상사의 지시였으니 거절할 수 없었죠. 저는 먼저 시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을요.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너무 매워요. 냄새가 강해요. 익숙하지 않아요. 부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이었죠.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K-푸드는 미국 시장에서 성공하기 어렵다. 특히 김치는 맵고 냄새가 강해서 대중화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상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미, 직접 가봐요. 한국에. 한국이요? 왜요? 시장 조사만으로는 부족해요. 현장을 봐야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부터 느낌이 달랐어요. 깨끗하고 효율적이고 모든 게 잘 정돈돼 있었죠.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데? 서울 시내로 들어왔을 때 저는 더욱 놀랐어요. 빌딩들이 현대적이었고 거리는 활기차 보였죠. 뉴욕이나 LA와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거겠지. 호텔에 짐을 풀고 저는 바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첫 방문지는 광장시장이었어요. 한국의 전통시장이라고 들었거든요.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사람들, 소리, 냄새. 모든 게 뒤섞여 있었어요. 떡볶이, 순대, 빈대떡, 김밥. 수많은 음식들이 팔리고 있었죠. 저는 한 김치가게 앞에 멈췄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온갖 종류의 김치가 놓여 있었어요. 배추김치, 깍두기, 오이소박이, 열무김치. 종류가 정말 많았습니다. 맛 보시겠어요? 할머니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 괜찮아요. 괜찮은 게 아니라 먹어봐야죠. 자, 이거 먹어봐요. 할머니는 배추김치 한 조각을 젓가락으로 집어 제 앞에 내밀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김치는 맵고 냄새가 강하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거절할 수가 없었죠. 저는 김치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매웠지만 달았어요. 시원했지만 감칠맛도 있었죠. 복잡한 맛이었지만 조화로웠습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괜찮네요. 괜찮은 게 아니라 맛있죠. 할머니는 웃으며 다른 김치도 권했어요. 깍두기, 오이소박이. 하나하나 맛이 달랐습니다. 할머니, 이거 어떻게 만드세요? 만들기야 쉽죠. 근데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요? 네. 발효하는 시간이요. 김치는 급하게 만들면 안 돼요. 천천히 익혀야 맛이 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효. 시간. 그날 저는 시장을 돌아다니며 여러 음식을 맛봤어요. 떡볶이, 순대, 빈대떡.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김치였어요. 그 복잡하면서도 조화로운 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다음 날, 저는 한 김치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공장 입구에서 한복을 입은 여성이 저를 맞이했어요. 환영합니다. 저는 이 공장의 대표 김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이미 클락슨이에요. 우리는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다 깨끗했어요. 위생적이고 체계적이었죠. 배추를 씻고 양념을 버무리고 포장하는 과정이 모두 자동화돼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루에 얼마나 만들어요? 약 5,000kg이요. 5,000kg이요? 그게 다 팔려요? 네.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로도 많이 나가요. 미국, 유럽, 일본. 저는 놀랐습니다. 미국이요? 미국 사람들이 김치를 먹어요? 네. 요즘 많이 먹어요.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서요. 수진 씨는 저를 김치 저장고로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냉장고 안에는 수천 포기의 김치가 놓여 있었어요. 이 김치들은 모두 숙성 중이에요. 최소 일주일에서 한 달까지 숙성시키죠. 왜 그렇게 오래 숙성시켜요? 맛 때문이에요. 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맛이 깊어져요. 유산균도 늘어나고요. 저는 김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붉은 양념이 배추를 감싸고 있었어요. 김치는 참 신기한 음식이네요. 그렇죠. 김치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에요. 우리의 역사이자 문화예요. 수진 씨는 김치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 줬습니다. 삼국시대부터 김치가 있었다는 것, 조선시대에 고추가 들어오면서 지금의 김치가 완성됐다는 것, 그리고 각 지역마다 김치가 다르다는 것. 저는 경청했습니다. 김치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점심에는 수진 씨가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집에서 만든 김치 좀 드셔보세요. 집에 도착하자 수진 씨의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서 와요. 배고프죠? 밥 먹어요. 상에는 각종 반찬이 가득했습니다. 김치찌개, 김치전, 김치볶음밥. 모든 음식에 김치가 들어가 있었어요. 이거 다 김치로 만든 거예요? 네. 김치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요리해도 맛있어요. 저는 김치찌개를 한 숟갈 떴습니다. 따뜻했고 얼큰했고 깊은 맛이 났어요. 뉴욕에서 먹어본 어떤 스튜보다 맛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네요. 그렇죠? 김치는 마법이에요. 수진 씨의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치는 시간으로 익히는 거예요. 급하면 안 돼요. 기다려야 하죠. 시간, 기다림. 저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식사 후 수진 씨의 어머니는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자, 따라 해봐요. 배추를 소금물에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배추에 양념을 바르고.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하지만 재밌었죠. 이제 이걸 항아리에 넣고 기다려요. 얼마나요? 최소 일주일이요. 그래야 맛이 나요. 일주일이나요? 네. 김치는 인내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내. 맞아. 이게 한국의 힘인가?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수진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제가 담근 김치를 먹어보기 위해서였죠. 어머니는 항아리를 열고 김치를 꺼냈어요.
자, 먹어봐요. 저는 김치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왜 그래요? 이게 제가 만든 거잖아요. 단순한 김치였지만 제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게 느껴졌습니다. 수진 씨의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알겠죠? 김치는 음식이 아니에요. 시간이에요. 그리고 마음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내가 뭘 놓치고 살았던 걸까? 다음 날, 저는 한국의 전통 음식점들을 돌아다녔습니다. 서울의 한정식집, 전주의 비빔밥집, 부산의 밀면집. 모든 음식에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들어가 있었죠. 한 전주 비빔밥집 주인은 말했습니다. 비빔밥은 섞는 거예요. 여러 재료를 하나로 만드는 거죠. 그게 우리 문화예요.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로 만드는 거요. 저는 그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섞는다. 하나로 만든다. 한 달 후, 저는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어요. K푸드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요. 발표 당일, 임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찍은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광장시장, 김치공장, 그리고 수진 씨의 어머니.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시간의 음식이에요. 인내의 음식이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김치를 맵고 냄새나는 음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몰랐기 때문이에요. 김치의 진짜 가치를요. 화면에는 김치를 담그는 과정이 나타났습니다. 김치를 담그는 데는 최소 일주일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 일주일이 맛을 만들어요. 시간이 가치를 만드는 거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어요. 발효의 시간은 한국이 세상에 보여준 인내의 역사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어요. 우리는 빠른 걸 추구합니다. 빠른 음식, 빠른 결과, 빠른 성공. 하지만 한국은 달라요. 그들은 기다릴 줄 압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가치를 만들어내죠.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CEO가 말했습니다. 에이미, 훌륭한 발표였어요. K푸드 프로젝트 진행합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진 씨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수진 씨, 그리고 어머니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는 20년간 마케팅을 했지만 진짜 가치가 뭔지는 한국에서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김치는 음식이 아니라 철학이었어요. 6개월 후 K푸드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슬로건은 시간이 만드는 맛, 김치였어요. 광고에는 김치 담그는 과정이 나왔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항아리에 담고 기다리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문구가 나왔죠. 좋은 것은 기다릴 가치가 있습니다. 캠페인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미국 전역의 마트에서 김치 판매량이 300% 증가했어요. 레스토랑에서도 김치 메뉴가 늘어났죠. 하지만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배운 것이었어요. 시간, 인내, 그리고 마음. 지금도 저는 매주 김치를 담급니다. 제 집 냉장고에는 항상 김치가 있어요. 그리고 김치를 먹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게 한국이구나. 기다림과 인내의 나라. 지난주에는 수진 씨가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뉴욕의 한 한식당에서 만났어요. 에이미, 오랜만이에요. 수진 씨.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에이미, 캠페인 정말 잘 됐더라고요. 미국에서도 김치가 인기래요. 다 수진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에이미가 진심을 담았으니까요. 저는 웃었습니다. 진심. 맞아요. 저 진심이었어요. 수진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한국을 이해해줘서요. 제가 더 고마워요.
저를 변화시켜줘서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김치는 나에게 인생을 가르쳐줬다. 빠른 것만이 정답은 아니다. 때로는 기다려야 한다. 그 기다림이 진짜 가치를 만들어낸다. 감사합니다, 한국. 당신은 나에게 인내를 가르쳐줬다. 창밖으로 뉴욕의 야경이 보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서울의 광장시장이 있어요. 그리고 김치 항아리 앞에서 웃던 할머니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가야지. 그리고 다시 배워야지.